오랜만에 강남 고속터미널에 가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매표하는 그 창구가 많이 줄어들고 기계화되고 대개 스마트폰이나 예매를 해서 표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서 그런지 창구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줄이 긴 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줄인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서 봤더니 로또를 파는 줄이 가장 붐비더라고요. 어떤 가게보다도 식당보다도 로또 판매하는 데가 긴 줄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역시 돈에 관심이 많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전주잖아요. 자, 여기에서도 로또 어디서 1등이 몇 번 됐다, 뭐 5번 됐니 7번 됐니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가 멀더라도 전주도 뭐 극과 극이기 때문에 멀리서 오면 3, 40분 걸립니다. 그런데도 그 명소 로또방에는 급한 매소를 들러서 행운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그래서 때로는 줄 서기도 하고 때로는 차들이 거기에 많이 받쳐 있습니다. 야, 역시 우리는 경기가 나쁠수록 운에 기대는 측면이 있죠. 자기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그리고 뭔가 행운이 자기에게 다가오기, 행운의 여신이 자기와 악수하기를 바라는데, 운도 실력입니다. 그래요. 복권도 사야 당첨이 되죠. 그리고 간절히 바라야, 꾸준히 사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 운도 같은 국가에 태어났고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났는데 시기도 비슷한데 운명이 크게 갈리는 수가 많습니다. 자, 최고의 투자가 누굽니까? 누가 뭐래도 현재 재산이 240조쯤 되는, 우리나라에 아마 재벌들 몇십 개 합쳐야 할 거예요. 순 그 자산으로는. 이 워런 버핏, 그 형제가 있을까요? 있죠.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잖아요. 그럼 같은 부모한테 태어났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죠. 위아래로 나이 차이 많이 나야 5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형제가 10년에 들어가니까 전부 동시대에 태어난 셈이죠. 그런데 같은 부모 아래 같은 미국에서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는데 왜 그 누나와 여동생은 주식의 대가가 못됐을까요? 그리고 사실 그 워런 버핏은 자기는 행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난소복권 그랬어요. 난소복권. 복권에 당첨됐다고 했어요. 또는 자궁 로또 그렇게 말했다고요. 번역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는 행운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누나하고 그럼 여동생은 뭐냐 이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주식 중개인이었죠. 그러니까 주식을 일찍 접할 수 있었는데, 이 아들 워런 버핏은 자기 운을 자기가 잡았고, 누나와 여동생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거나 아니면 해봐도 안 되니까 아마 주식으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은 어떤가? 딸들은 어떤가? 이남 일녀각이죠. 워런 버핏이 딸 하나, 아들 둘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주식과 큰 관련 없는 쪽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이 자산은 자선단체에 이렇게 이제 맡기면서 자기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아니, 워런 버핏 같은, 워런 버핏 그 부인, 즉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타고나기로는 얼마나 잘 타고납니까? 이 두 아들 한 딸처럼. 그런데 아예 주식적으로 가지도 않잖아요. 행운은 잡았죠. 행운은 잡았는데 실력으로 자기가 그걸 풀지 않은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이 세계 최고의 난소복권, 세계 최고의 자궁 로또를 타고났지만 자기가 그것을 잡고 자기 실력으로 또 배가시킨다거나 천배 만배 시키는 그쪽으로는 나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운도 실력이지만 운에만 맡기면 안 되죠. 근데 로또는 운에만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투자해보니까 저도 이제 2년째고 2년, 3년째 막 시작했는데 이거는 운도 타고나야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같이 이 버핏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관심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안 되듯이 운에만 맡기면 안 되죠. 근데 로또는 뭐예요? 되게 운에만 맡겨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대부분은 10중 8구는 본전도 못 추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걸 활용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도 실력이지만 진짜 실력은 그 운을 부릴 줄 아는, 때를 부릴 줄 아는, 그리고 자기 힘을 쓸 줄 아는. 그래서 힘없는 사람은 어때요? 오히려 기술이 뛰어나서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이긴다고 하잖아요. 이번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탄핵을 통해서 뭔가 국면을 전환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역이용하는 저 야당 때문에 어찌 보면 되치기 당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듯이 자기가 운을 잡고 있는데 그 운에게 넘어지면 패배하는 거죠. 운을 자기가 운용할 줄 알면, 운을 부릴 줄 알면 천배 만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저도 내 6남매 장남으로 한국에서 태어났죠. 전라도,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그 중에서도 진안 군 중에서도 11개면이 있던가요? 진안읍 이런 데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부모는 빈농이고 기독교인이고, 그런데 58년 개띠로 태어나서 우리 동네 10명 되는 이 또래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거의가 아니라 진짜 유일하게 사는제 대학은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범대학 들어가서, 전북대학 사범대에 들어가서 사범대 인문계열이라는 게 있는데 인문계열 내에 뭐 많았습니다. 영어, 독어, 국어, 뭐 지리, 국민윤리 뭐 이렇게 여러 학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영어는 안 되고, 영어는 인기는 있었지만 제 실력이 안 되고, 그리고 뭐 그쪽에 재미도 없었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국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국어교육과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게 점수가 정말 간당간당 해가지고 겨우 들어간 셈이죠. 그러니까 운은 주어졌죠. 인문계열이라는 것. 그래서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운 못지않게 운을 부려야 되는데 참 힘들게. 그 다음에 논술학원 같은 것도 제가 박사학위 받고 시간 강사 하다가 이 교수가 여의치 않다. 그 다음에 교수하고 또 갈등도 있고 여러 뭐 마음에 안 드는 측면이 있고, 밖에 나가면 뭐 얘가 교수 되는 거 못지않게 못 살려 하고 그 용기 100배 알 30대 후반에 나가서 논술학원을 차렸는데 때를 잘 맞췄고, 또 대학에서 배우는 거하고 바깥에서 또 학생들 가르치는 건 다르기는 하지만 공부하면서 이렇게 때를 맞추고 운을 잡아서 뭐 그런 대로 지방에서 뜨는 그런 학원을 이끌었거든요. 야, 이것도 때도 맞춰야 되지만 운도 잡아야 되지만 실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진짜 도와서 정말 한 달 한 달 등록하는데 한 달 한 달 평가받으면서 또 장기적인 어떤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공교육도 해봤고 사교육도 해봤지만 사교육 훨씬 힘듭니다. 공교육보다. 공교육은 너무나 안전판이 많잖아요. 사교육은 한 달 한 달에 달린 목숨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장기적인 것도 봐야 되잖아요. 논술은 특히 고등학교 3학년들이 하기 때문에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저것을 어느 정도 한 십몇 년간 조화를 이루면서 지방에서 이렇게 한 것도 운도 필요하지만 운을 잡아야 되고, 운을 잡고 자기 실력으로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이런 것 저런 거 내가 제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주식 투자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2023년 그때 참 좋았잖아요, 장이. 그러니까 저는 실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체질을 맞는구나, 할만하구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상승기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역시 좀 헤매고 있죠. 왜? 이 추세 전환이 돼가지고 하락하는데, 이 하락하는 데는 뭐 약이 없더라고요. 뭐 한 30%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 한 15% 많이 회복이 되긴 했는데, 이거 뭐 트럼프 말에 춤을 추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교체 매매도 하고 너무 많이 빠지는 것은 손절도 해서 손절하는 실력도 기르고 또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또 참기도 하고 노력과 실력만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운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운이 좋아도 노력을 해야 된다. 같은 부모 밑에서 난솔복권을 타고났지만 자국로또를 타고났지만 워런 버핏의 여동생이나 누나는 주식에 투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버핏처럼 뛰어나지는 못했다. 버핏의 자식들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자녀 셋 역시 아버지한테 과외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 그러면 버핏은 아버지의 일만, 즉 중개사하는, 주식 중개사하는 그 아버지만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안 그렇죠. 바깥에서 역시 훌륭한 선생을 만났죠. 말 그대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이 가치 투자의 대가 유대인이죠. 그레이엄. 그 버핏도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고 그러던데 이게 개신교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무교로 이렇게 옮겼다고 하는데 개신교를 그 믿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교를 안 믿으면은 또 이 유대인인 것을 밝히는 진짜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인임을 밝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인을 또 안 밝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버핏이 유대인이 아니니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의 책 보면 책에서도 거의 3분의 1 내지 중간쯤 가야 자기가 유대인으로 어떻게 살았노라를 밝히더라고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랑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감춰야 할 측면도 있어서 또 이 저술가로서 참 전략적이더라고요. 이 저술가뿐 아니라 투자가도 그렇고 경제학자, 언론인, 문화인, 예술인 이쪽 저쪽 이 유대인의 영리한 자기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 자녀 투자 이런 것 저런 것 보면 참 영리해요. 아무튼 제가 서울 갔다 오면서 야 로또 이 불경기에 운에 기대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 좋은 운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을 잡아서 잘 운영하는 거, 경영하는 거, 자기 경영, 자기 운명 경영, 자기 팔자 경영, 팔자를 쫙 펼 줄 달고 팔자를 쫙 꼴 줄도 아는 자기 실력이 공부에서도 주식 투자에서도 인생 성향이나 인생 경영에서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진을 찍습니다. 감사합니다.